여기 지금 일본은 몰락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기상청에서 일하고 있는 일본 젊은 여성이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상사는 한국에 도움을 요청해 보라 하지만 그녀는 일본보다 후진국인 한국에 도움을 청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 그 시간에 내가 더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한국의 기상청을 보고 충격을 받고 일본으로 급하게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에서 그녀는 어떤 일을 겪게 된 것일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다나카 나오키이고 저는 오사카에 있는 일본 기상청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 인생 대부분 동안 저는 한국을 무시했어요. 일본이 모든 면에서 더 낫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난 여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일은 산산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폭풍으로 시작됐습니다. 8월 22일 그 폭풍이 형성된 날을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직장에서 컴퓨터 화면에 표시된 일기 예보 지도를 보고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속이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산사는 엄청나게 컸고 시속 126km의 강풍을 동반한 채 일본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어요. 큰일 났네. 제가 중얼거리며 희끗희끗한 머리를 쓸어 넘겼어요. 제 동료 유키가 다가와서 화면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또 태풍이야? 지진에서 겨우 회복 중인데. 그녀가 맞았어요. 그로부터 불과 2주 전인 8월 8일 거대한 지진이 미야자키 현을 강타했거든요. 2011년에 끔찍했던 도호쿠 대지진 이후 가장 큰 지진 중 하나였어요. 저는 그날 퇴근하려던 참에 비상경보가 울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다시 돌아가서 대응을 조율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사람들이 얼마나 겁에 질려 있었는지 그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는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죠. 지진이 너무 강해서 정부는 이 지진이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바로 그 악명 높은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이요. 생각만 해도 손이 떨리더군요. 그리고 이제 산산이 다가오면서 상황은 더 악화될 일만 남았어요. 해안 지역에 경고를 보내야겠어. 제가 전화를 들며 말했어요. 이 폭풍은 치명적인 홍수를 일으킬 수도 있어.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커피와 편의점에서 산 오니기리로 연명하며 책상에 앉아 산산의 경로를 추적했어요. 하지만 대자연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놔주지 않았어요. 8월 12일 또 다른 태풍 마리아가 이와테 현을 강타했어요. 전화선이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불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이 홍수에 갇히거나 기차역에 고립돼 공포에 떨고 있었어요. 저는 구조 작업을 조율하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저 역시 걱정과 피로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기분이었어요. 뉴스 화면에 잠긴 차들과 무너진 건물들을 보면서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어쩌면 일본은 내가 항상 믿어왔던 만큼 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요. 정말 충격적인 생각이었어요. 저는 일본이 재난을 잘 대처하는 것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타격을 받고 있었고 제가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바로 같은 태풍을 겪고 있는 한국에 대한 뉴스 보도였어요. 처음에는 거의 무시할 뻔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지만 호기심이 발동해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알게 된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한국은 놀라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최첨단 기술을 사용해 폭풍을 예측하고 사람들에게 경고했어요. 응급구조 요원들도 정말 잘 훈련돼 있었어요. 그 결과 같은 태풍을 맞았는데도 한국은 사망자 수가 훨씬 적고 피해도 덜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일을 마치고도 늦게까지 남아서 한국의 재난 대비에 대해 연구했어요. 알고 보니 그들은 1990년대부터 이 분야에 힘써왔더라고요. 우리의 시스템을 부끄럽게 할 정도로 뛰어난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건물은 대지진과 홍수를 견딜 수 있게 지어졌어요. 그리고 이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전국적으로 재난 훈련을 했어요. 어린아이부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모든 사람들이 비상사태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알면 알수록 감탄이 나왔고, 동시에 제 예전 태도가 부끄러워지더군요. 어쩌면 한국이 그렇게 뒤떨어진 나라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들에게 배울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산산이 가까워지면서 저는 한국의 전략을 우리의 계획의 일부 반영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태풍이 상륙했을 때 상황은 나빴지만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한 생명 중 일부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덕분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제가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일을 했어요. 한국의 동료들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들의 방법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고, 우리도 우리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 대화들은 제 눈을 뜨게 해줬어요. 우리나라들의 험난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연으로부터 같은 도전을 받았고, 우리는 모두 우리의 국민을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그 여름은 저를 변화시켰어요. 저는 한국을 무시하는 사람에서 존경하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심지어 일본과 한국이 재난 대비에서 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도 했어요. 믿기 어렵겠지만 그게 바로 저였어요. 이것은 쉬운 여정이 아니었어요. 오래된 편견을 버리는 것은 언제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일본과 한국이 협력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오랜만에 새로운 감정이 들었어요. 바로 희망이요. 다음에 자연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던지더라도 함께라면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이요. 거의 우리를 무너뜨릴 뻔했던 폭풍은 결국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만들었어요. 일본이 재건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재난 계획이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이웃에게서 새로운 동맹을 얻은 덕분에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 속 이메일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국 기상청에서 보낸 메일로 재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처음엔 삭제하려고 했죠. 한국의 도움은 필요 없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본은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난 몇 주간의 혼란이 떠올랐어요. 미야자키를 흔든 지진 도호쿠를 물바다로 만든 태풍 마리아, 그리고 지금 다가오는 태풍 산산까지. 어쩌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정하기는 싫었지만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답장 버튼을 클릭하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도움이라도 감사히 받겠습니다. 라는 문장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후 나리타 공항에서 한국팀을 기다리며 그들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어요. 낯설고 어색한 기분이 들었죠. 그런데 그들이 게이트를 통해 걸어 나왔을 때 놀랐어요. 평범해 보였거든요.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어요. 무엇을 기대했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팀 리더인 김 박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타나카 씨 맞으신가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딱딱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비행은 괜찮으셨나요? 긴급 대응 센터로 가는 길에 김 박사가 우리 상황에 대해 물어봤어요. 최근 일어난 재난과 그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어요. 놀랍게도 그는 진지하게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몇 년 전 비슷한 상황을 겪었어요. 그가 말했어요. 어려운 일이지만
잘하고 계세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센터에 도착하자마자 한국팀은 곧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전에 본 적 없는 새로운 기술을 가져왔더라고요. 첨단 기상 모델링 시스템, 수색 및 구조를 위한 드론, 그리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배치할 수 있게 돕는 인공지능 프로그램까지. 그들이 모든 것을 설치하는 모습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솔직히 꽤 인상적이었어요. 어쩌면 그들이 재난 대응에 대해 몇 가지는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며칠 동안 우리는 한국 팀과 함께 일했어요. 그들은 숙련되고 효율적이었으며 예상외로 일하기 편했어요. 김 박사는 항상 친절한 말이나 유익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지도와 데이터를 보며 일하던 중 김 박사가 제가 하품하는 것을 보고 물었어요. 타나카 씨, 마지막으로 잠을 잔 게 언제인가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모르겠어요. 아마 이틀 전쯤? 그는 찡그리며 말했어요. 그러면 안 되죠. 휴식이 필요해요. 집에 가서 좀 자고 오세요. 여기 일은 저희가 처리할게요. 제가 반박하려 했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이건 명령입니다. 지쳐서 쓰러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워있으니 한 가지 깨달음이 떠올랐어요. 제가 항상 얕잡아 보던 이 사람들이 지금 제 나라를 돕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그들은 여기 있어야 할 의무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와준 거였어요. 다음 날 아침 상쾌한 기분으로 센터에 돌아와서는 모두에게 커피와 페이스트리를 사왔어요. 한국 팀에게도요. 김 박사는 제가 건네는 커피를 보고 놀란 눈치였어요.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어제 밤 일은 저희에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분은 좀 어떠세요? 훨씬 나아요. 제가 인정했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여기 와줘서, 도와줘서.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웃이란 그런 거잖아요? 서로 돕는 것. 다시 일에 집중하면서 제 안에서 뭔가 변하는 것을 느꼈어요. 어쩌면 내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잘못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지도 몰라요. 태풍 산산을 대비하며 함께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한국 팀의 기술은 정말 귀중했어요. 그들의 드론은 우리의 홍수 방어 시스템의 약점을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됐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데 기여했어요. 산산이 마침내 우리를 강타했을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래도 상황은 여전히 혹독했어요. 바람은 사납게 불고 나무는 쓰러졌으며 강이 범람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준비 덕분에 그리고 한국 친구들의 도움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김 박사와 저는 도시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언덕에 서 있었어요. 피해는 컸지만 그나마 더 심각해질 수 있었던 상황을 막았죠. 잘하셨습니다. 김 박사가 말했어요. 여러분의 국민들은 강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에게도 도움이 있었으니까요. 좋은 도움이.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타나카 씨, 우리 두 나라의 역사가 복잡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이번 경험이 우리도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길 바랍니다. 함께라면 더 강하다는 것도요. 지난 몇 주를 떠올렸어요. 긴 밤들 함께 나눈 식사, 그리고 성공과 좌절의 순간들, 그리고 제가 한국에 대해 가졌던 생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요. 맞아요. 마침내 제가 말했어요. 저 한국에 대해 생각했던 것에 대해 미안합니다. 제가 틀렸어요. 김 박사는 미소 지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느냐죠. 함께요.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오랫동안 품고 있던 편견들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대신 새로운 존경심과 이해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재건에는 시간이 걸릴 테고 깊이 뿌리 박힌 믿음을 바꾸는 일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과 일본 팀이 나란히 일하는 모습을 보며 희망이 생겼어요.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모르겠어요. 상호 존중과 공유된 경험에 기반한 파트너십, 역경 속에서 맺어진 우정. 그리고 저요? 한국에 대해, 재난 대응에 대해, 그리고 제 자신에 대해 배울 게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됐어요. 이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한국이 점점 저를 감탄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의 재난 대응 전략을 깊이 파고들수록 감탄과 동시에 약간의 부끄러움도 느껴졌어요. 제가 오랫동안 무시해온 나라가 우리보다 자연재해를 더 잘 대처하고 있었던 거죠. 하루는 긴급대응센터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한국의 태풍 대비에 관한 기사들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그 중에서도 조기 경보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어요. AI를 사용해서 태풍의 경로를 무섭게 정확하게 예측하는 시스템이었죠. 우리나라가 태풍 산산을 대비할 때 경보가 조금 빗나가서 일부 지역은 불필요한 공포를 느끼게 하고 다른 지역은 준비가 부족했던 게 기억났어요. 우리가 저들한테서 뭔가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하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제가 배운 것들을 팀원들에게 공유했어요. 일부는 제가 두 번째 머리가 난 것처럼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제 오른팔인 다케시는 심지어 웃기까지 했어요. 한국이 우리한테 뭘 가르친다고? 설마 나오키, 라면서 그는 웃었죠. 하지만 저는 진지했어요. 화면에 통계를 띄우면서 말했어요. 봐봐. 제가 숫자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난 태풍 시즌 동안 한국의 사망자 수가 우리보다 70%나 적었어. 재산 피해도 훨씬 적었고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이 숫자들은 반박하기 어려웠죠. 어떻게? 누군가가 마침내 물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어요. 그들은 수십 년간 재난 대비에 투자해왔어. 단순히 재난에 대응하는데 그치지 않고 처음부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어. 한국이 태풍에 취약한 지역을 위해 특별한 건축 기준을 개발한 것과 도시에는 지하, 홍수 통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것 등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정말로 모두의 관심을 끈 것은 그들의 지역 사회 참여였어요. 이거 들어봐. 약간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들은 전국적으로 정기적인 훈련을 해. 초등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모두 참여해. 대피 연습, 응급처치, 뭐든지 말이야. 다케시는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그의 회의적인 태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가 증명해주고 있잖아. 재난이 닥쳤을 때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어. 그게 생명을 구하는 거지. 제가 말할 때 동료들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돌아가고 있다는 게 보였어요. 우리는 모두 일본이 재난 대응에 자부심을 가져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여기에 누군가가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었죠. 더 있어,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들의 기술이 놀라워. 드론을 이용해서 수색과 구조 작업을 해. 스마트폰을 비상 신호기로 바꿔주는 앱도 있어. 마치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것들이야. 그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한국의 전략을 파헤쳤어요. 알아갈수록 점점 더 흥미로워졌죠. 방 안에서는 아이디어가 쏟아졌어요. 어떻게 하면 이 방법들을 일본에 맞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 도시와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까? 회의가 끝날 즈음 다케시가 제게 다가왔어요. 나오키, 정말 인정해야겠어. 그는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한국한테서 뭘 배울 거라곤 생각도 못했는데 이거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아.
저는 미소를 지으며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단순히 우리의 재난 대응을 개선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이웃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일이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일본과 한국 위에 똑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우리는 같은 바다를 공유하고 같은 폭풍에 맞서고 있었어요. 이제는 함께 맞서야 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평생 하지 않을 줄 알았던 일을 했어요.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죠. 이웃을 알자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걸음일 뿐이었지만 뭔가 큰 일이 시작된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잠에 들기 전 제 머릿속은 가능성들로 가득했어요. 한국에서 우리가 또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협력해서 양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오랜만에 미래에 대한 희망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게 태풍과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되었다니. 내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한국의 재난 대비에 대한 보고서가 떠 있었거든요. 항상 일본이 자연재해를 가장 잘 대처하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 보고서를 보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읽어보니 한국이 1990년대부터 재난관리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최신 경보 시스템의 견고한 건축물들, 그리고 나라 전체가 참여하는 훈련까지 실시한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꽤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 겪었던 혼란스러웠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지진, 태풍 마리아, 그리고 지금 오고 있는 태풍 산상까지. 우리는 힘겹게 버티고 있었는데 한국은 비슷한 상황에서도 훨씬 잘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항상 한국을 얕잡아봤는데 이제는 생각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자료를 뒤졌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욱 놀라웠어요. 최근 태풍 시즌 동안 한국은 일본보다 사망자도 훨씬 적었고 피해도 훨씬 덜했더라고요. 바로 옆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의자에 기대어 피곤한 눈을 비볐어요.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한국이 뭔가를 제대로 하고 있었고 일본도 그들로부터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많은 기사를 스크롤하며 읽던 중 또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임프레신 프레시라는 한국 회사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이 회사는 한국에서 유출되어 다른 나라로 팔려간 역사적 유물들을 되찾아오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기사를 읽으며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데 여기 한국은 자국의 유산을 보호하고 되찾으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임프레시가 이러한 유물들을 한국의 국립박물관에 되돌려주고 있다는 내용을 읽었어요. 단순히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고자 하는 진심이 느껴졌어요. 재난과 피해에 관한 일본의 보고서들에 둘러싸여 앉아있자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한국의 노력에 감탄하면서도 제 자신의 편견에 대해 조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일본보다 한국이 못하다고 무시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제는 혁신적이고 회복력이 강하며 과거를 깊이 존중하는 나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풍 산산에 대한 또 다른 경고였어요. 업데이트를 읽으면서 한국이 이런 태풍을 어떻게 대처할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으로 이웃 나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일본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에게서 답을 찾아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다시 컴퓨터로 돌아가 새로운 검색을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일본과 한국이 재난 대비에 대해 협력할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타이핑을 하면서 희망이 조금씩 싹트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마도 이번이
우리 두 나라가 더 강해질 기회일지도 몰라요. 함께 협력하면 이 자연재해들에 이전보다 훨씬 잘 대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람이 밖에서 거세게 몰아치며 태풍 산산의 접근을 알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오래된 편견이 사라지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집어들어 절대 전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번호를 눌렀어요. 한국의 재난관리기관이었어요. 대화를 시작하고 서로 배울 시간이었어요. 전화가 울리는 동안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이건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배워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고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았죠. 하지만 내 생애 처음으로 나는 진심으로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게 되었어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한국재난관리기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꺼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기상청의 타나카 나오키라고 합니다. 재난 대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요. 대화를 시작하면서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나은 무언가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단순한 시각의 변화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 한국이 저를 구했어요. 문자 그대로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믿고 있던 모든 것을 바꿔 놓았으니까요. 이 모든 일은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한 후 시작됐어요. 우리는 엉망이었어요. 건물은 파손되고 도로는 물에 잠기고 사람들은 겁에 질렸죠. 저는 비상센터에서 쉬지 않고 일하느라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지는 싸움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밤 휴대폰으로 뉴스를 훑어보던 중 한국이 최근 태풍에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처음엔 눈을 돌리며 한국이 우리보다 뭘 더 잘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호기심에 그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부상자도 훨씬 적었고 피해도 훨씬 적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같은 태풍을 겪었잖아요.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알고 보니 한국은 이런 재난에 대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사람들에게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특별한 경고 시스템이 있었고 건물들은 강풍과 홍수를 견딜 수 있게 지어졌어요. 심지어 도로도 물이 빠르게 배수되도록 설계돼 있었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더 감탄하게 됐어요.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게 아니었어요. 한국은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해왔어요. 학교 아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모두가 비상시 대처 방법을 훈련받았고 재난 발생 시 실시간 업데이트를 제공하는 앱도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 동안 일본이 모든 면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한국이 재난관리에서 우리를 앞서고 있었어요. 인정하기 힘들었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을까요? 자만심, 고집, 이유가 무엇이든 이제 변화가 필요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생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을 했어요. 한국 기상청에 전화를 걸었어요. 번호를 누를 때 손이 떨렸어요. 일본 관료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매우 친절했고 지식을 나누는데 열정적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의 시스템, 훈련 프로그램, 기술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그들이 직접 와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초대까지 했어요. 전화를 끊을 때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어요. 일본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어요.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을 무시하며 우리가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한국의 재난관리 전략에 대해 모든 것을 배우는데 몰두했어요. 제가 배운 것들을 동료들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저처럼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데이터를 보고 결과를 확인하면서 점점 그들도 설득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전략 중 일부를 도입하기 시작했어요.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역 사회훈련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한국의 모델을 기반으로 대피 경로를 재설계하기도 했어요. 몇 달 후 또 다른 태풍이 일본에 접근할 때 진짜 시험이 찾아왔어요. 이번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새로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어요. 사람들은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고 있었어요. 피해는 산산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어요. 보고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과 함께 이룬 성과가요. 우리는 오래된 편견을 버리고 서로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두 나라는 그 덕분에 더 강해졌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집으로 걸어가며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밝게 빛나고 있었고 더 이상 폭풍 후 구름에 가려지지 않았어요. 재난 대비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한국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뒤처져 있고 덜 능력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한 이웃이 아니라 우리의 선생님이자 파트너, 그리고 친구였어요.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결심했어요. 한국을 방문하기로요. 단순히 업무 차원이 아니라 정말 그 나라와 사람들을 보러 가기로요. 그런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만들어낸 문화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어요. 일본과 한국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할 일이 많았거든요. 계획도 세우고 티켓도 예약하고 가장 중요한 건 편지를 쓰는 거였죠. 한국 기상청에 감사 편지를요. 때로는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기도 하니까요. 감사합니다, 한국. 당신들이 제게 상상 이상으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한국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바다 건너 이웃나라 얘기만 나오면 눈을 굴리던 저 다나카 나오키가요. 그런데 모든 일이 벌어진 후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되었죠. 한국이 저에게 정말 소중한 교훈을 가르쳐줬거든요. 이 모든 일은 태풍 산산이 일본을 강타했을 때 한국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시작됐어요. 정말 절박했죠. 일본은 너무 많은 재난을 겪었거든요. 지진, 홍수, 계속되는 재난들 속에서 저는 모두를 안전하게 지키려 애쓰느라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자존심을 굽히고 한국인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처음엔 그들이 우리를 비웃거나 자기들이 더 낫다고 자랑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정말 친절하고 도움이 되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략과 기술을 공유해줬고 심지어 긴급 구조팀을 보내겠다고까지 제안했어요. 정말 충격이었죠.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제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경쟁자나 적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같은 도전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었죠. 그리고 많은 면에서 그들은 그 도전들을 우리보다 더 잘 대처하고 있었어요. 특히 기억나는 대화는 한국의 동료, 민중과 나눴던 거였어요. 어느 늦은 밤, 둘 다 피곤하지만 결연한 표정으로 화상 채팅을 하고 있었죠. 나오키 씨, 그가 말했어요. 우리 두 나라가 과거에 문제를 겪었던 건 알아요. 하지만 자연은 국경이나 역사를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해요. 그의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닿았어요. 맞는 말이었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이 순간에 오래된 원한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의 재난 대비 시스템에 대해 가능한 모든 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흥미로운 내용이었어요. 그들은 재난이 발생하기 몇 시간 전에 예측할 수 있는 놀라운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건물들은 강력한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비상훈련은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죠. 하지만 제가 가장 감명받은 건 그들이 모든 사람을 대비 과정에 참여시킨다는 점이었어요. 학교 어린이들부터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모두가 비상 상황에서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었어요. 그건 정부의 일만이 아니었어요. 모든 이들의 책임이었죠. 저는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일본에서 이런 걸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변화를 촉구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긴급 구조팀과의 합동 훈련을 제안했고, 그들의 모델을 기반으로 우리의 경보 시스템을 업데이트하자고 했어요. 제 동료들 중 일부는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한국에 집착하는 거야? 라고 묻기도 했죠. 하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 우리는 한국과 첫 번째 합동 재난 훈련을 진행했어요. 일본과 한국 팀들이 함께 일하며 서로에게서 배우는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며칠 전 저는 새로운 비상 절차에 대해 발표를 했어요. 발표를 하다가 문득 깨달았죠. 제가 말하는 내용의 절반은 한국에서 배운 것들이었어요. 1년 전만 해도 그 사실이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겠지만 이제는 자랑스럽게 느껴졌어요. 오해는 마세요. 저는 여전히 일본을 사랑해요.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혼자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함께 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지난주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어요. 서울을 걸으며 도쿄와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죠. 물론 차이점도 있었지만 너무나도 많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북적이는 거리,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풍경, 식당에서 풍겨나오는 맛있는 음식 냄새까지 모두가 묘하게 익숙하게 느껴졌어요. 민준을 만나 우리는 저녁 내내 바비큐와 소주를 즐기며 이야기하고 웃었어요. 그가 잔을 들며 한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나오키 씨, 한국에서 일본으로 부는 바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무료라고 불러요. 따뜻한 바람이죠. 저는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그런 따뜻한 바람을 보내는 것 같아요. 우정과 협력의 따뜻한 바람을 받아 건너로 말이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따뜻한 바람을 위하여 저는 잔을 들며 말했어요.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1년 전만 해도 저는 한국을 경쟁자, 어쩌면 적으로 봤어요. 이제는 그들을 친구로, 그리고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함께 헤쳐나갈 동반자로 보고 있어요. 도쿄에 도착했을 때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태양이 수평선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하늘을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이는 태양을 보면서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의 마음이 벅찼어요. 물론 앞으로도 재난은 있겠죠. 더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힘든 날들도 오겠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실이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고 만들어야 할 변화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오랜만에 저는 미래가 기대됐어요. 일본과 한국이 나란히 서서 강하고 회복력 있는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해와 존중, 그리고 협력을 바탕으로 한 미래. 그 미래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택시를 잡으며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어요. 누구도 제가 눈을 뜨게 하는데 이런 연속된 재난이 필요할 줄 몰랐겠죠. 하지만 가끔은 그래야만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법이죠. 그리고 저는 이 교훈에 감사하고 있어요. 나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의 일원이 될 기회에 감사해요. 벽을 쌓는 대신 다리를 놓을 기회에 감사해요. 정말로 따뜻한 바람을 위하여.